그래서 테슬라가 1월에 한 대 팔렸다면 한 대 산 분이 누군지가 만나고 싶다라는 그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손절하고 나오는 세력이 생기는 거고 전기차의 미래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상향이지만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안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한방입니다. 자, 오늘은 이호근 대덕대 교수님 모시고 이 전기차 시장, 특히 테슬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로 이야기할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 테슬림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제가 네.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좀 언짢아하시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객관적인 네.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워낙 이 팬덤이 강한 회사여서요. 네네. 그런데 요즘 주식 투자하는 분들 보면 테슬라 걱정이 한 절반쯤 돼요. 네. 주가를 보면 거의 지하 뚫고 뭐 네네. 바닥까지 갈 것 같은 예, 분위기인데 얼마 정도 내려와 있죠? 올해만 해도 30% 떨어졌죠. 상당히 크죠. 지금 뭐 3개월도 아직 안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달에 10% 이상씩 하락했다고 보는 거고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는 4.5%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망이 상당히 좀 어둡게 계속 예측되고 있습니다. 뭐 300슬라, 400슬라, 뭐 1000슬라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한 100달러대인 것 그렇죠. 같아요. 100달러대로 200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주가를 뒷받침하는 거는 그 회사의 실적일 텐데 네네. 지난 1월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차 한 대 팔았다라는 게 네. 실화입니까? 예, 맞습니다. 실화입니다. 딱 한 대 팔았고요. 저도 그게 누가 샀는지 상당히 궁금한 근데 상황입니다. 사실 1월은 네. 뭐 전기차 그 보조금이 결정되기 전이니까 그때는 뭐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못 판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현대기아차도 뭐 50몇 대, 뭐 40몇 대밖에 못 팔았어요. 물론 매달 뭐 1000대 이상씩, 수천 대씩 파는 회사가 그만큼 팔았다는 얘기는 거의 1%밖에 안 되니까 제로라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2월 중순에 이제 보조금이 결정이 되는데 보조금 규모라는 게 최대 받을 때는 600에서 700만 원 선이거든요. 네. 차량 가격이 한 5,500대라고 본다면은 이게 10%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내 돈 다 주고 산다는 건 좀 정상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1월에 한 대 팔렸다만 가지고 너무 비관론을 펼칠 그렇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저는 그거 한 대 산 분이 누군지가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테슬라가 이제는 꿈의 영역에서 숫자의 영역으로 내려온 것 네네. 같아요. 이제 네네. 영업이익률을 보면 한 자릿수로 내려왔잖아요. 8%대. 네네. 예전에 한창 잘 나갈 때 비교하면은 절반 수준으로 내려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절반 수준이요. 예전에 보통 자동차 제작사들이 8에서 10%대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16%까지 거의 육박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자동차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자동차의 각종 퍼포먼스나 이런 거 네. 있죠. 고속 주행 안정성, 내구성, 소음 진동 이런 걸 볼 때는 이게 좀 버블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기존적으로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 기술에 비해서는 예. 테슬라가 상당히 좀 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혁신의 아이콘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조금 높은 가격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늘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하면은 전기차 시장의 방향성을 네네. 주도하고 뭔가 혁신의 아이콘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이 있었는데 왜 최근에는 이게 사람들 가슴 뻥 뚫리게 해주는 그런 네네. 소식을 못 전하는 걸까요? 기존에는 테슬라를 구매하고 테슬라 주식에도 투자하고 얼리버드, 얼리 어댑터,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구매한 사람들이 많았죠. 네.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보편화돼서 일반인들이 구매를 해야 돼요. 제 지인도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왕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GV80 SUV를 타다가 테슬라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제가 좀 반대를 했거든요. 겨울철에 어쨌든 온도가 떨어지면서 주행거리 감소, 승차감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추운 날씨에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연비가 안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만 일반적인 내연기관은 그게 10에서 15% 수준일 수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매뉴얼을 보면 상온에서의 주행거리 대비 네. 그 영하 5도에서 6도일 때의 주행거리가 많은 경우 30에서 40%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강원도는 영하 15도도 있잖아요. 그럼 그 30% 떨어진 거에서 또 30% 떨어져서 극단적으로 절반밖에 못 가요. 그래서 그분 불편하시다고 차 파셨어요? 불편하다고 하면서 당장 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일주일 더 지나 보더니 네. 그래도 테슬만의 매력이 있어. 차 예뻐. 이러면서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타고 갔다면 아이고 허리야라면서 테슬라 욕을 막 합니다. 그래놓고는 액세서리를 또 구매하고 있고 이런 어떤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뭐 성장이 요즘 저조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네. 숫자를 보면 그래도 연간 한 30% 후반대로 성장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두 자릿수로. 네네. 사실 어느 업종에서도 이렇게 두 자릿수로 뭐 30%, 40% 성장하는 시장은 없어요. 예, 맞습니다. 테슬라가 기존에 이제 50% 이상씩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 38%, 40% 선으로 성장률이 둔화됐죠.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결국은 주가를 구매했던 사람들이 미래 기대치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매년 50%, 60%, 70%씩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걸 예상하고 주가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손절하고 나오는 세력이 생기는 거고 예. 증권시장에서의 기대치를 자꾸 낮게 하향 조절하면서 올해만 30% 떨어진 효과를 발휘한 거죠. 그 최근에 주가 하락에 그 중국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요? 최근 보면 중국의 BYD 네네. 이런 회사가 굉장히 무섭게 그 가격 공세를 펼치면서 시장을 네네. 잠식해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에 따른 어떤 테슬라에 대한 불안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BYD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수출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어가지고 저가형 시장으로 공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남미 시장에서 상당히 히트를 쳤다가 품질 이슈 때문에 다소 주춤하긴 합니다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당장 BYD 같은 중국 업체에 대응할 만한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반값 전기차라고 모델 2 네네. 그거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 맞습니다. 나오면 또 상황이 다 바뀌지 않을까요?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모델 2가 올해 나오는 게 아니고 내년 말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거쳐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2년 후의 일인 거고 네. 또 한 가지 여기서 질문드리면 2년 후 되면요. BYD나 다른 중국 기업들도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의 차량을 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물량의 문제거든요. 보통 자동차라는 것은 5만 대 생산 규모로 넘어갈 때마다 한 30%씩 생산 원가가 떨어져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의 전기차 업체들은요. 배터리 전체 차량 가격의 35% 정도 되는 배터리는 구매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예. 결국 나머지 70에서 65% 가격에서만 조금씩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BYD는 배터리 생산부터 차체 설계부터 제작까지를 수직 계열화로 BYD가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킨집 사장이 양계장까지 하는 그렇죠. 거예요? 양계장까지 하는 거죠. 그것도 미국 양계장도 아니고 중국 양계장. 그렇죠. 네. 그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규모의 경제 면에서는 BYD를 극복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의 후원을 등에 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수출하는 차량에까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결국 유럽에서도 이제 슬슬 칼을 빼들기 시작합니다. BYD가 유럽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차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의 개입이다. 이런 부분들은 공정무역에 위배되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관세로서 허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의 가격 네. 이야기를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배터리 성능으로 치면 네. 테슬라는 그 사고에 훨씬 안정적인 그 4680 원통 배터리를 네네. 갖고 있어서 그 기술을 갖고 있어서 네. 오히려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는 중국 전기차를 앞서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앞서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안정성 면에서는요. 뭐 예를 들면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성능이나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충전 주행 거리가 독립무게에서 긴데 네. 테슬라 LFP 배터리는 좀 짧다. 하지만 안정적이다. 이런 장점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LFP 배터리를 어디서 만들어 오느냐 거죠. 중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중국 기업체를 압도할 만한 경쟁력은 실제 오토파일럿이나 자율주행 기능 외에는 현재 자동차의 기본적인 퍼포먼스에서는 조금 뒤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걸고 있는 마지막 기대라고 하면 네네. 역시 완전 자율주행. 그렇죠. 이게 FSD, 네네네. 풀 네. 셀프 드라이빙이죠. 네네네네. 이게 말 그대로 풀인데 네네. 여기서도 왜 성과가 안 나올까? 지금 레벨 2 이상을 언급한 적이 없잖아요, 테슬라가.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자율주행이 보편화된다면 테슬라가 또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를 내고 있지만 테슬라에 비해서 상당히 1.5년에서 2년 이상 뒤져 있거든요. 네. 그 정도 격차는 상당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도래 시기를 점차 먼 미래라고 점차 미루고 있다는 거죠. 예. 샌프란시스코의 무인 택시 같은 경우 작년 말에 운행 중단됐거든요. 작년 4월에 입법을 통해 가지고 7월부터 운행이 됐는데 자질구레한 사고들은 몇 건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작년 11월에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고 사람이 측면에서 추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끌고 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운행이 중단됐거든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완전 자율주행을 꿈꾸면서 개발된 각종 기술들이 자동차가 운전에 적극 개입하는 네. 어떤 안전시설로 사용하는 게 한계지 아직은 완전 자율주행은 좀 먼 미래의 일이다. 예. 이렇게 각국 나라에서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FSD 그 베타 서비스는 벌써 4년째잖아요. 네네. 언제 베타를 좀 떼는 거예요? 글쎄 그런 부분도 늘 논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때 베타라는 부분들은 이 무료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테스트용이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받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해. 베타 아니면 테스트 버전이란 말을 떼겠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 기업체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여 사고가 났을 때요. 그 보험 처리 어떻게 하죠? 그 보험 시스템조차 없습니다. 사고 났을 때 그 보험 처리할 부분은 제작사가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보험사 측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는 보험 시스템이 없거든요. 예. 상품이 없어요. 최근에 레벨 3 부불주행 현대에서 내놓으면서도 아직까지는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레벨 4부터 이제 제작사에게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예. 물러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주행의 도래 시기는 점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네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네. 가끔 완전 자율주행 기술과 오토파일럿을 혼동해서 네네. 맞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토파일럿은 그 보조장치잖아요. 보조장치죠. 자율주행.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가 유럽에서도 오토파일럿이라는 네이밍이 이게 너무 고객들에게 안심을 주고 신뢰를 주기 때문에 과도한 신뢰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면서 테슬라 운전하는 거 동영상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오토파일럿이니까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재미있는 게 네이밍을 참 잘해요.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이 뭐죠? 북미 표준 시스템이라고 자기가 네. 이름을 붙였죠. 그건 나라에서 붙인 게 아니고 테슬라가 붙인 네.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공유해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오토파일럿이라는 네이밍 때문에 지금 약간의 논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어떤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테슬라 하면은 그 자체를 전기차 시장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최근 이런 테슬라의 성장세가 멈춘 거를 곧 이제 전기차 시장은 끝났다. 전기차 네네. 시대는 멀어졌나. 한 발 물러서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네. 생각으로 좀 확대 해석하는 분들도 네네.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약간 저는 한 30%는 맞고 70%는 좀 틀리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 전기차가 왜 시장에 보급됐는지를 원론적부터 따져보면요. 네. 넷째로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 예. 배출의 만큼 회수해가지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다 동참을 하고요. 그런데 전기차가 원래 올해부터 미국에서도 판매되는 전기차의 평균 에버리지 가격이 내연기관보다 저렴해질 거로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총리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의 퇴출을 2030년을 예상했다가 35년을 미뤘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5천에서 10,000파운드의 청구서를 각 가정에다가 드밀면서 나 전기차 보급 안 할래. 국민한테 부담 주기 싫어. 네. 왜? 전기차 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도 전기차를 살 때 가장 망설이는 거는 가격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2천만 원, 3천만 원 더 주면서 전기차를 사야 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 예, 맞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에 주저주저 하는 거고. 미국 예. 대선의 그 산업적인 관점을 녹여서 보면 네. 또 상황이 더 심각하게 보인다는 달라질 수 거죠. 있죠. 예. 트럼프가 IRA를 백지화하겠다고 하는데 표를 많이 얻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이 뭐라고 했습니까? IRA 정책을 조금 완화해서 서서히 나가겠다고. 결국은 네.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아니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2032년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68% 세대 중에 2대가 전기차가 판매될 걸 예상해서 수십조를 쏟아붓고 공장을 지었는데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정책은 다소 딜레이 된다는 거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아예 없앤다, 전기차를 없애고 수소전기차를 없애고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기차 시장은 조금의 딜레이는 있지만 우상향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현대기아는 우리는 전기차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거야라고 깃발을 들고 뛰어나간 게 현대기아죠. 네. 그 우리가 테슬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네. 누가 보면 그러겠어요. 아니 지금 테슬라 걱정할 때냐 현대기아차나 걱정해라. 그렇죠. 네. 현대기아를 걱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 정책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둔화될수록 현대기아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쉽지 테슬라는 않습니다. 이생망인가요? 모르죠. 일단은 각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하면 판매가 급감하고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친환경 자동차 정책 뒤집어 엎어 전기차 보조금 줄여하는 순간 판매가 급감하고 유지하는 동안 올라가고 전기차의 미래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상향이지만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안에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게 조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실 저는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제 네네. 지인이 네네. 갖고 있거든요. 그거 300슬라 가면 저 삼겹살 사준다고 그랬는데. 삼겹살이요? 네. 안 사주겠다는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분이 퇴임 후에 돼지 농장을 내가 운영을 하다가 잡아가지고 한 마리 해줄게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섣부른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